안녕하세요. 여기 살고 계신 분입니까? 예. 살고 계시는 분이? 예. 아, 경매가 나와갖고. 경매가 나와가지고. 예. 네, 여기 계십니까? 예? 여기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수장이 되시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은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 임장 왔습니다. 여기가 거제시 연초면이고요. 요 앞에 있는 더 블루 2차 아파트인데 33개 정도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 요 바로 앞에 한 3분 거리에 연초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요 면사무소 요 앞쪽으로 뭐 하나로마트라든가 식당들, 편의시설들 쭉 있고, 외곽이지만 위치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부터 해서 8층까지 한 33개 아파트가 지금 나와 있고, 현재 4회 유찰이 돼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현재 입주자 회의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건물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입주자 회의를 구성을 해서 이제 관리비 등을 걷어야 되겠죠. 걷어서 정상화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주차장 천장도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수리할 게 많아 보이고, 아마 전기도 공용 전기 같은 부분은 조금 돈을 모아서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요 입주민들끼리 모아서 돈을 모아서 공용 부분에 돈을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는 것 같네요. 전기를 지하에서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됩니다. 총 8층이고요. 8층 건물이고 1층부터 1층이 2층인가 보네. 지하층, 제가 지하로 들어왔어요. 지하로 들어왔고 1층부터 8층까지 물건이 총 33개입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네요. 4, 3, 2, 1 이렇게.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문을 닫히네.
요런 구조네요. 여기 작은 방이 하나 있고, 넓은 거실, 주방, 그리고 앞에 밑에 집은 좀 가릴 수 있겠네요. 가릴 수 있는데 8층은 뭐 막 그렇게 가리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 베란다고 1.5룸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1.5룸 구조. 여기가 안방인 것 같고, 방이 하나, 거실 겸 주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몇 톤이냐면 802호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냥 8층 꼭대기층입니다. 꼭대기층. 물이 새고 이런 건 안 보여요. 옥상은 아마 이제 아무튼 입주자 회의가 구성이 되면, 소유자가 다 생겨서 구성이 되면 방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물이 여기 많이 고여 있죠. 이렇게 되면 밑에 층에 물이 셀 수가 있거든요. 아까 802호 봤는데 뭐 대충 보긴 했는데 물이 샌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고여 있고 방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층으로 물이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전체 소유자가 생겨서 입주자 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엉망이네. 천장에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수가.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1.5룸 구조. 거실 쪽이 다 이렇네요. 거실 쪽이. 그리고 바닥도 많이 옵니다. 이렇게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여기 다 스며든 것 같아요, 바닥에. 손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저렴합니다. 여기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기 601호고요. 문이 다 열려 있네. 구조는 똑같네요. 여기는 좀 상태가 괜찮네. 안방이고, 주방. 1인 세대가 쓰기에 혼자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혼부부가 쓰기엔 조금 좁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출가한 어르신들 쓰셔도 될 것 같고, 혼자 쓰던가, 가족들이 쓰기엔 좀 작고요. 6층인데 6층에는 옆동에 요게 1차고 지금 경매 물건이 2차예요. 옆동에 좀 가려요. 이렇게 보면 밤에 되면 완전 잘 보이겠는데, 방향을 왜 이렇게 뺐는지. 여기도 5층. 빈집은 다 문이 열린 것 같은데. 앞에 동이 완전 가리죠. 완전 앞에 동하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쪽으로 거실을 뺐으면 좋았을 건데, 거실을 이쪽으로 딱 뺐으면 좋았을 건데, 거실을 어떻게 정면으로 마주보게 해놨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뭐 누수된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는 6층, 7층이 조금 그런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조금 덜한데 1호 라인은 완전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 앞에 동하고 거실이. 뒤로는 이렇게 교회가 있고요. 문이
다 열려있어요. 들긴 달면 되고. 정확하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4층입니다. 4층. 여기는 세면대가 완전 부서져 있습니다. 아, 402호. 402호 누수가 좀 있네요. 천장에. 여기도 그렇고. 바닥에 물이 샌 것 같아요. 좀 쩍쩍쩍쩍 소리가 나고. 유리가 없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방 402호입니다. 4층. 무슨 공간이지? 기계실로 통하는 문인 것 같기도 하고, 요 부지가 요 아파트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2층입니다. 지하층까지 아마 3층이라 보시면 돼요. 3층.
지금 여기 1층이 지하층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101호가 2층부터네요. 2층부터 9층까지입니다. 9층. 그러니까 지하층은 지대가 여기가 비스듬해서 지하층이 1층이라 보면 되고 8층이 9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층이. 안녕하세요. 예. 요 어떻게 여기 살고 계신 분입니까? 예? 살고 계시는 분이? 예. 경매가 나와갖고. 김매가 나와가지고. 예. 네, 여기 계십니까? 예? 여기 계십니까? 예? 아니, 내 이거 아니지. 아니에요. 예.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거제시 연초면. 자,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33개 전부 이 건물 전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건 경매 정보지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1154번 사건이고요. 물건이 총 1번부터 33번까지 총 33개입니다. 주소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768-1외 2필지고요. 더 블루 2차고 1층이 101호부터 105호까지 총 5개, 2층부터 8층까지 8층이 이제 최고 꼭대기입니다. 2층부터 8층까지 각각 4개씩 해서 총 33개, 이 한 동 전체가 전부 경매에 나온 겁니다.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 거제시 연초면은 거제시청 기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경매 물건이고요. 더 블루 2차라는 아파트 한 동 전체가 나왔습니다. 총 33세대인데 전체가 나온 거고, 위치는 면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면사무소 소재지라서 외곽이지만 마트라든가 편의점, 식당, 기타 외곽이지만 나름 인프라는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투룸 이상인 집이 좀 귀한 편입니다. 유선 아파트가 있긴 한데 세대수는 한 267세대인데 여기는 월세가 잘 없어요. 월세는 잘 없고 매매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도 좀 일부 덜 됐고, 그런데 요 근처에 투룸이 많이 없어요. 투룸 이상 되는 투룸 3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임대수요는 괜찮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경매물건인데 여기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이 노후가 많이 됐고 또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버스도 많이 다니고 택시도 쓰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시설도 노후가 많이 돼서 요 시외버스 터미널을 여기로 일단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거제 KTX 종착역이 기성초등학교 요 뒤편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KTX 역사하고 요 터미널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원래 절대 농지였는데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하고 자연 녹지로 용도가 다 변경이 되어 있고 일부 보상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해당 물건까지 차량으로 10분도 안 걸리죠. 5분 정도 하면 갈 수 있고 여기에 중학교 가까이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 출입국 사무소 있고요. 그리고 파출소, 소방서 쭉 이렇게 관공서도 여기 좀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으로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오션을 바뀌었죠. 하나오션까지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여기 송정 IC를 통해서 부산으로 가기도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는 외곽이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1호 1층이 총 5개 세대, 또 2층부터 8층까지 각각 4세대에서 총 33세대가 나와 있고 최초 감정가는 층마다 조금씩 다른데 1층이 지금 1억 2,500이고 8층 꼭대기가 1억 5,400이고 면적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5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 건축물 대장 여기는 없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4회 이렇게 유찰이 됐었고 5회차에 매각이 됐었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해서 재매각을 하는 상황이고 6월 26일에 감정가 24% 3천만 원에서 3,60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습니다. 그것도 밑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집합 건물에 대지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지권은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 등기는 안 돼 있는데 감정가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자세한 걸 밑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건물 면적은 15평에서 18평 정도 되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더 블루 2차라는 이 아파트 전체 33세대 전체가 나와 있고요. 여기 1층이고 지하는 주차장입니다. 1층은 땅이 이렇게 비스듬해서 지하가 주차장이고 이 주차장에서 보면 1층, 2층이고 지대가 비스듬해서 여기 살짝 올라가서 보면 또 1층이 말 그대로 1층입니다. 1층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으로 올라오면 복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도가 쭉 이렇게 있고 1층만 5개 세대입니다. 101호부터 105호까지 총 5개 세대고 구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현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거실 겸 주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 있고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이 좀 작긴 작아요. 작긴 작은데 문을 하나 만들면 이제 투룸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104호도 이렇게 거실 겸 주방, 안방, 화장실 이렇게 알파룸 비슷한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실은 확장이 되어 있고 안방 베란다 이렇게 있고요. 이런 확장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101호부터 5호까지 구조는 다 같습니다. 2층부터 8층까지는 4세대씩입니다. 4세대. 근데 2층은 아까 보셨다시피 102호하고 203호 사이에 이렇게 테라스 비슷한 공간이 이렇게 마당 같은 공간이 있고요. 구조는 똑같아요. 거실 겸 주방, 안방, 화장실, 알파룸 같은 공간 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다 같아요. 같고 면적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3층부터 7층까지 똑같죠. 이렇게 아까 2층에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마당 같은 공간이 있었죠. 3층부터 7층까지는 구조는 같습니다. 거실 겸 주방 확장되어 있고 안방 여기는 베란다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여기 알파룸 같은 작은 방 문은 없습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3층부터 7층까지 도면이 이렇고 그리고 8층인데 3층부터 8층까지는 같은 것 같아요. 아까 3층부터 7층까지 도면 보셨는데 여기는 7, 8층이 또 같다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3층부터 8층까지는 구조 면적이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근데 총 33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약간 요거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대 정도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층당 4세대 정도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요 한 대밖에 없다는 거 소유자가 건설회사인데 포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공용전기 이런 엘리베이터는 공용전기잖아요. 이런 공용전기는 어디 밑에 지하실에서 이제 꼽아가지고 아마 이제 사시는 분들이 돈을 못 와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은 15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것 같고 대지권은 등기가 안 돼 있는데 감정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보면 구분 건물 33세대 전체가 나와 있고 전용 면적이 1층부터 6층까지는
대한 전유 면적이 똑같고 49.9846 15.1평이고 그리고 7층 345 8층 345 4개 세대는 전용 면적이 60.3742 18평 18.2평 요거는 15.1평이고 요거는 18.2평 이렇게 되네요. 준공이 안 돼 있어요. 미준공 준공이 안 됐는데 경매로 인해서 보존 등기가 직권으로 된 상태고요. 미준공 사유가 기부 체납 도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돼 있네요. 난간 높이 이런 건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기부 체납 도로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총 3필지입니다. 768에 1, 767, 762에 2번지 3필지고 768에 1, 762에 2, 767 요렇게 3필지고 이 도로는 시 땅이에요. 요 진입로 요 땅은 시 땅이라서 문제가 없고 아마 요 땅이 지금 기부 체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 땅이 지금 신탁 등기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땅이 경매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 땅을 매입을 해야 사용성이 날런지 요 땅이 경매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필지가 그 부분을 일단 시청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대상이 되는 대지 사용권은 이렇게 3필지인데 요 도로 2필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기부 체납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준공 사유의 기부 체납도로 미해결이 아까 그 2필지 요 땅하고 요 땅 요 2필지가 기부 체납이 안 돼서 사용 승인이 안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정확한 거는 시청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 호실 그런데 건물뿐만 아니고 토지까지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토지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대지권이 감정가에 포함됐다 보시면 되고 전부 다 이렇게 토지가 감정가에 다 포함이 돼 있죠. 자, 대법원 판례인데 2012년 대법원 판결이고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서 보존 등기 지금 맞춰져 있죠. 요 해당 경매물건이 여기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6호 여기 뭐냐면 대지 사용권이란 거고 구분 소유자가 요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적극적 해당한단 말이고 그리고 대지 소유권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은 뭐뭐 하는지 여부에서 적극은 취득한다는 거고 소극이라든가 부정 이러면 취득을 못한다는 건데 적극이란 것은 일단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매 사건 같은 경우 대지권 등기 맞춰지지 않았고 전유 부분의 경매 절차 진행되고 있고요. 전유 부분을 매수한 낙찰자는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는 거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리고 요거는 2013년 판례인데 구분 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집합 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구분 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 필요 없단 말이고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이루는데 일체성에 반해서 토지만 처분한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효력이 무효다는 거고요.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구분 건물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체결한 후에 토지에 대해서 신탁 계약을 통해서 신탁 등기를 맞춰줬는데 신탁 등기 당시에 아파트 전유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또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플러스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구분행위라고 하는데 이 구분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후에 토지에 대해 신탁이 되어 있으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 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경매물건에 적용을 해보면 구분소유 성립 인정을 위해서 등기는 필요 없고 요 경매물건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분양계약 후에 신탁 계약이 돼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경매 후에 돼 있어서 어차피 말소가 될 건데 아무튼 신탁 등기가 돼 있는데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라서 이 신탁 등기 자체가 말소 대상인 등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2021년 최근 판례인데 대지 소유권에 관해서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 부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같은 내용이네요. 전유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적극적입니다. 요 현재 경매물건이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전유 부분
33세대에 대해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전유 부분을 매수한 낙찰자죠.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여기 적용을 해보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강제 경매하면서 이제 직권으로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죠. 최소 요 당시에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신탁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 어차피 근데 경매 후에 신탁 등기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 매각으로 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대지 사용권도 취득을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신 거고, 취득을 하긴 하겠지만 등기를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고, 근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 집합건물관리법이고요. 요 20조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이룬다. 대지 사용권, 땅이죠, 땅, 대지권은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얘도 같이 따라는 거고, 얘를 취득하면 얘도 같이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을 행사하는 데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대지권 등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협조는 안 해주겠죠.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지권을 취득하는 걸로 보여지고, 임차인 현황 보시면 105호인데요. 요거는 2017년에 전입을 했고, 매매계약 체결해서 거주 중이라고 하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분은 대항력이 없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6호도 2017년 9월에 전입이 되어 있고, 만약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호도 전입이 2017년에 되었고, 요분도 일단 대항력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다면 인도명령 대상인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303호는 전입은 안 되어 있는데 배당요금을 했네요. 요거는 임차인인데 요거는 대항력이 일단 없고요. 303호. 503호도 매매계약 체결해서 거주 중이라 하고, 요거는 전입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인도명령 대상으로 보여지고, 604호도 전입이 2017년에 되었고 매매계약 체결해서 거주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임대차라면 보증금 인수할 수 있는데 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요분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802호인데 전입이 안 돼 있고 3천에 30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배당금 받아갈 게 없습니다. 등기는 경매로 매각되면 강제경매 이하 매각으로 전부 말소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잘 푼다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특수한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잘 확인하셔서 입찰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